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또, 그죠. 한 주가 다가는, 항상, 그죠. 일주일에 어떤 한 주가 가면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장을 보면서, 오늘은 목요일이야. 그러니까 미니 옵션 만기야. 기억하셨나요? 그죠? 자꾸 이 어떤 반복 어떤 과정인데 대부분 다 까먹고 있어요. 물론 까먹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뭐. 그런데, 그죠? 많은 어떤 주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도 대부분 다 몰라요. 그냥 오늘 장 왜 이렇지? 뭐, 전부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저 자꾸 적응해야 된다 그랬죠. 장이 나한테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에 적응을 해야 내 계좌가 그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 목 이때는 유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목요일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또 그 다음 한 주 전략을 또 세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 뭐 그래 봐야 되겠죠. 오늘도 어찌 표면적으로 보면 그죠. 특별한 악재도 없죠. 뭐 특별한 이슈도 없어요. 근데 줄줄줄 빠지죠. 코스피 마이너스 32. 그죠. 장 시작하고 시간 지나면서 계속 흘러내렸어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나아요. 약보합 마이너스 한 2 정도니까. 그런데 체감은 안 그렇죠. 훨씬 심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죠? 약보합 수준인데 상승 종목이 한 500 몇십 개, 하락 종목은 거진 1000개 정도 근접하죠. 그러면 하락 종목이 2배가 많아요. 지수는 약보합인데 이거 왜 이래? 그죠? 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다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코스피에 한 4천억, 코스닥에 한 1,400억. 외인 기관은 다 팔아치웠어요. 뭐 기관이야, 그죠? 맨날 툭 하면 파는 거고. 근데 외인들이 코스피에 한 3,500억,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200억 정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물에서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찝찝한 구석은 있다는 거죠. 이 하락 배팅을 오늘로 끝낼 건지 아니면 내일 뭐 연달아서 계속 추세로 만들어 갈 것인지 이게 찝찝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죠? 지켜보자. 그랬죠. 그런데요. 이제는 익숙해져야 돼요. 이 개인들하고 이 개인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항상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현금이 많아요. 잔고가 많아요. 뭘 살까요? 그죠? 현금이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 뭔가를 사야 된다. 안 사면 뭔지 막 불안하다. 꼭 폭등할 것 같다. 막 이런 강박관념, 생각. 이게 망치는 방법이에요. 이게 주식을 망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죠? 주식이란 건 뭐죠? 무조건 싸게 사야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그거는 고수의 영역. 개인들은요, 그냥 좋은 주식 싸게 사두고 기다리면 누군가가 작업도 해주고 어떤 이슈가 생기고 테마가 생기고 계속 그래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맨날 매수, 그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 열심히 외치죠. 근데 그거를 정말 실천하기까지는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방법을 택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점점 바꿔야 된다. 오늘이 미니 옵션, 만기 이런 것도 있을 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 틀려요. 물론 미니 옵션 만기도 거진 거론도 안 하는 시기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 장, 그러니까 어제 오늘 장을 어떤 망친 주범은
역시 또 도박판이다. 어떤 신규 종목이 하나 딱 등록되면 모든 그죠. 대부분 종목들이 다 소강으로 변하죠. 도박판 때문에. 그 버릇을 못 고치죠. 근데 어제는 약간 틀렸어요. 현대마린솔루션 어제 등록이 됐죠. 그 지금 그죠? 3조 한 5천억짜리가 90% 올랐어요. 그 누가 연기금이 다 사줬죠. 그래서 많이 올렸어요. 그거 열심히 떠들었죠. 평소 같으면 어떤 공모주 하나 탁 등록이 되면 개인들이 다 사버리죠. 외인 기관 다 팔아치우고. 어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개인들 뭐 해봐야 공모 해봐야 몇 주나 받았겠습니까? 어쨌든 개인 외인들이 팔고 어제 연기금이 다 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패턴이 약간 달라졌나? 개인들이 이제는 자꾸 당하다 보니까 변했나 생각했는데 역시 그 버릇 못 고치죠. 어제 보니까 90% 올랐어. 그런데 온통 찌라시에 그죠? 아침부터 찌라시에 뭘 했죠? 현대마린솔루션 그죠? 올해의 최대였는데 따따블을 못 갔다. 아쉽다. 겨우 90% 상승. 어쩌고 열심히 막 찌라시를 깔아놨어요. 그거를 본 개인들이 모르고 있던 개인들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아침까지 전부 그 기사를 보고 뭔 생각을 했을까요? 더 가네? 계속 가겠네? 그죠?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어제 열심히 막 온 정권방송이 어디 그 찌라시 열심히 뿌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개인들이 확 사러 들어가요. 이제 한 박자 늦게. 욱 들어가죠. 시가는 17만 원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죠? 3조 5천억으로 출발해서 한 90% 올랐으니까 시가총액이 한 7, 8조 되는 애가 오늘 장중에 19만 5천 원까지 갔어요. 19만 5천 원이면 거진 19% 정도 올란 거예요. 겁나게 올랐죠. 그런데 저가는 15만 2,30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정도에서 끝났어요. 시가총액이 이 7조, 8조 정도 되는 이 정도 덩치되는 애가 장중에 19%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7%에 끝났다. 기가 차죠. 이게 가능해? 도박판이니까 가능하죠. 문제는 말려드는 개인들이 항상 당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오늘도 개인이 다 샀어요. 개인이 다 살고 외인 기관은 팔고 외인들은 어제 오늘 열심히 잘 팔아먹었고 그죠? 기관은 연기금이 사들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다 팔았다. 연기금이야 뭐 자기 돈 아니니까 그죠? 어차피 뭐 국민 돈인데 국민연금인데 아이고 뭐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없죠. 결과는 어제 한 1,500만 주 정도 거래됐죠. 그리고 오늘 한 20만 주 요 정도 거래됐거든요. 그러면 시가가 17만 원이니까 단순하게 뭐 고가 뭐 19만 5천 원도 빼고 저가 빼고 대충 그죠? 한 17만 원 이래 해도 720만 주가 거래가 넘었으니까 거래 대금만 보면 1조가 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블랙홀. 그러니까 모든 어떤 개인 좀 단타 친다, 뭐 아니면 전업이다, 뭐다. 전부 저기 가서 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소외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안 되고 소강, 재미없는 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니 옵션까지 가셔야 되니까 프로그램 매도 막 쏟아지고 선물 막 팔아 제끼니까 프로그램 매도까지 같이 해서 지수는 줄줄줄줄줄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게 오늘 장의 어찌 보면 키포인트. 항상요, 이 주식시장을 이래 보면 이 기관들은 정권방송이나 이런 그죠? 주식 관련 언론들은 그냥 찌라시예요, 찌라시. 팩트가 아니고 뉴스가 아니고. 걔네들의 치부는 절대 말 안 하죠. 왜? 걔네들이 밥벌이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결국은 이 도박판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돈들이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여타 종목들은 전혀 맥을 못 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한 번으로 끝났느냐?
어쨌거나 현대마린이 오늘 최저가 15만 2,300 끝났다 해도 그죠? 얘가 등록 때문에 해서 거진 한 4조 정도 되는 시중 자금이 그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못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종목이 하나씩 등록되면 어떻게 돼요? 시중 자금을 계속 빨아먹어요. 빨아먹으면요, 가면 갈수록 장은 어려워요. 보릿고개 장으로 계속 악화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신규 공모주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안 받아줘야 되는데 개인들은 그냥 한장하죠. 무조건 따따블 노리고 그냥 들어가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어쨌거나요, 오늘까지는 뭐 이랬다. 그런데 어쨌든 시중 자금이 또 한 4, 5조 이래 빨려 들어갔다. 그래 되면 계속 어렵고 힘들어진다. 이거는 지속이다. 변화 없다. 결국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개인들, 그죠? 지금 그나마 돌아가는 건요, 신용도 개인들 지금 조금 줄어들다 다시 꼬물꼬물 늘어요. 왜? 테마로 한탕 노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금 증가세. 19조 한 2천억대까지 다시 또 꼬물꼬물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의 장이거든요. 그나마 최근에 어떤 장을 쭉 지배했던 거는 전력망 테마죠. 전력망. 그러니까 그 전력망 테마가 막 계속 여러 가지로 순환매 돌다가, 그죠? 지금은 그나마 약간 또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 테마주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애들이 막 상한가가 나온다? 이거 약간 위험 신호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부터 약간 이 전력망 테마는 이제는 더 이상 추격하지 말자고, 갖고 있는 것만 대응하고 보자. 그래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그죠? 어떤 수소 관련 회사들이 뭐 조금 막 움직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범한 퓨어셀 한 5% 정도 오르다가 다시 약간 밀리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약간 테마가 약간 좀 변해가는 느낌? 그래 되면 전력망에서, 그죠? 수소에서 다시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딱 스톱되고 다른 테마로 또 확 넘어가 버릴지, 그거는 다시 또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장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테마도 극소수로 달리는 거죠. 테마라 해봐야, 그죠? 전체 종목수로 따져보면 전체의 한 1%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종목들만 쏠림 현상이 발생되고 시세가 나고, 그 외에는 전부 소강, 재미없는 장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테마에 의한 수급이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하나 발생되면 전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 따라붙죠. 그럼 순간적으로 우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다 계속 치고 나가지 못하고 쫙 밀리면 어떻게 돼요? 추격 매수한 사람들의 손절 물량들이 다다닥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막 15%씩 급등한 게 그죠? 순식간에 보합되고 마이너스까지 가버리는 현상이 그렇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종목이 개별 이슈로 움직여서 얘가 시세가 난다? 그러면 상한가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줄 몰라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기회 주면 그냥 요 정도도 이게 어디야? 감사하다 하고 그냥 그죠? 최소 분할 매도라 했죠. 그냥 그거를 전부 다 들고 내가 상한가 먹을 거야, 지켜보는 장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죠? 웬만하면 바닥에서 산다 생각하고, 또 바닥에서 샀으면 웬만하면 그냥 들고 간다 그랬죠. 그리고 배당받지 이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본다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안 실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은요, 절대 한 종목에 왕창 비중을 실어서는 안 돼요. 그죠? 내가 낚싯대 하나로 월척 잡는 장이 아니라 그랬죠. 차라리 낚싯대 여러 개 쭉 깔아놓고 손바닥만한 붕어라도 여러 마리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장이다.
왜? 시장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그동안, 그죠? 묵은지, 대한과학, 얘도 오늘, 그죠? 장중에 막 15%, 16%확 급등 주죠? 뭐 감사하게 잘 팔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쭉 밀리고 순식간에 뭐 마이너스까지 보이죠? 요게 요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면, 와, 뭐 보고 있으면요. 팍 난리도 아니죠. 보고 있으면 꼭 상하가 갈 것 같아요. 그 유혹에 휘둘리는 거죠. 그런 거 보지 말아야 했어요. 그죠? 뭐 차트고, 뭐고, 뭐 이런 것도 보지 말고, 그냥 VI 기준으로 그냥 깔끔하게 분할 매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12%의 VI 걸렸는데, 다다닥 치고 나가다 15%에서 공방전 펼치다가 바로 치고 못 나가면 또 분할 매도 해주고, 근데 여기에서 또 밀려서 한 12% 선이 무너진다 하면 미련 없이 그냥 다 던져버리고. 왜?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주식은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한 종목으로 내가 대박을 터뜨리겠다. 어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혹시나 뭐 어떤 그 개별 종목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재료가 떴다, 이슈가 있다 하면 그때는 뭐 상황을 조금 더 긍정으로 욕심을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슈 없는데, 그죠? 뭐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그 이슈로 확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죠?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그죠? 이제 2년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 어떤 그 담화 그런 걸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 담화에 따라서 종목이 확 움직이다가 밀리다 난리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그 아가방, 그죠? 장중에 막 10몇 프로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나버리고 그래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테마다, 그죠? 테마는 테마로 대응해야 된다. 항상요,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하려다 보니까 1차 내가 투입을 했는데 아주 소량 샀는데 안 빠지고 바로 올라 버렸다. 꾸물꾸물 하다 보니까 1차 매수로 아주 작게 샀는데, 그죠? 오늘, 그죠? 그, 우리 질문하신 분 있죠? 그 융정님. 아, 나는 아주 소량 샀는데 추매하려고 계속 빠져라 하는데 꾸물꾸물 올라가지고 벌써 10%, 플러스 10%가 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그죠? 주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샀어. 바닥이라 생각하고 샀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팔았어.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쭉쭉쭉 빠진다. 그럼 거기에서 뭐 대략 나는 한 5% 선에서 추매할래?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조금씩 수량을 늘려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어떤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을 하고 그러시는 안 돼요. 이거는 고수의 영역. 항상 내가 바닥이라 생각하고 사두고 기다리는 거죠. 왜? 바닥이란 건 뭐죠?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바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너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그러다가 급등 나오면 그냥 팔고, 아니면 배당받지 뭐. 이런 대응을 해야지, 그죠? 급등하는 거 추격하고 따라잡고 고점에서 매매하는 어떤 소위 돌파 매매 이런 거는 고수들의 영역.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씩 하다 보면, 그죠? 분할 매수 이야기해도 그 습관이 안 된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주식은 돈 있으면 잔고만큼 다 사는 거 아니야? 개인들은 대부분 한 99%가 아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면 추매할 돈도 없고, 땡통 당하고 고생하는 거죠. CG트로닉스, 그죠? 얘도 똑같아요. 저 역시도 얘가 한때는 마이너스 한 20, 30%까지 갔어요. 근데 대충 조금씩 추매해놨고, 에이구, 몰라, 기다리자. 그러니까 이번 전력망 테마, 그죠? 전력망 테마가 편성되면서, 저전력 반도체, 이런 테마로 이슈가 불면서 혹 급등을 하죠. 그런 거 어때요? 마이너스 30%인데도 테마를 잘 타니까 소형주니까 전부 익절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근데
운이 좋았다. 이래 생각하시고, 이제는 항상 분할 매수를 습관화 드려야 돼요. 무조건 습관화. 그리고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수익이, 플러스가 유지될 확률은 훨씬 높아요. 돈이 있어야 변화무쌍한 장에 내가 대응이 돼요. 그죠? 요즘 테마 어때요? 막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막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대응할지. 물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어떤 테마가, 새로운 테마가, 그죠? 유리기판 테마를 해서 왕창 배팅 치놨는데, 유리기판 테마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절치요? 손절치고 그거 갖고 또 다른 테마 붙어요? 아니면 다시 돌풍이 불 때까지 기다려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뭐 잠수 탄다 이래 되죠. 그래서는 장을 대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분산 투자 나긋하게 현금을 들고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한 방에 월척 잡을 생각 말고 피라미 여러 마리 잡으면서 나는 그냥 손맛을 즐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해야 돼요. 왜? 시장에 돈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끝없이 신규 공모주가 계속 들어와요. 그 돈들이 어디서 다 빠져나가요? 고경에 닦으면서 기존 사람들이 그 주식 팔아서 가는 거예요. 그 돈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 그랬죠. 그전에는 10개 중에 1개 찾는 게임에서 지금은 100개 중에 1개 오르는 종목 찾는 게임이라 그랬죠.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미니 옵션 끝나고, 그죠? 또 내일은 장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갈지. 그러면 뭔가를 준비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를 많이 봐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보고. 근데 요즘, 그죠? 우리나라 날씨 한번 보세요. 5월 달인데 어때요? 춥지 않나요? 저만 추운가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쌀랑해서 그 핸드폰에 날씨를 보니까 8도더라고요. 8도. 요즘, 그죠? 날이 약간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니겠죠? 아시아 뭐 주변 국가는 다 그렇겠죠? 이래 되면 이상기후가 발생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뭐죠? 농작물. 그죠? 이상한파, 이상기후가 발생되면 무럭무럭 자라야 될 곡식들이 못 자라는 거죠. 얼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 되면 또 곡물 파동이 생기겠죠. 그래 되면, 그죠? 뭐, 러시아나 이런 곡창지대 이런 쪽에서 또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 국제 곡물 선물 가격이 들썩들썩 하겠죠. 최근에, 그죠? 커피가 그랬고, 뭐, 설탕이 그렇고, 그렇듯이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또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시장에 어떤, 그죠? 테마라는 게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관련 종목들을 쭉 보고, 에이, 얘는 비싸. 그런 거는 살 필요 없어요. 뭐, 테마 할배가 와도, 요거는 고점이야 싶으면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 테마라는 건 뭐죠? 남들이 안 볼 때 내가 먼저 예상을 하고 선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죠. 근데 테마가 편성이 안 돼? 그러면 본전이죠. 하락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테마가 편성되면 운 좋게 테마가 형성됐다? 그럼 먹고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게, 그죠? 뭐, 전문용어로 길목 지키기. 막 이래 볼 수도 있겠죠. 회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내용이 외국의 미국 그쪽에 어떤 주식 관련 사이트가 아니죠. 일반적인 어떤 이슈 중에 어떤 테슬라의 노래방 기계가 장착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슨 종목이 있어요? 질문하셨죠. 그냥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에서 노래방 하면 금영 아니면 태진 미디어죠. 근데 딱 생각해보면, 그죠? 지금은 태진 미디어가 아니고, 그죠? 뭐죠?
TJ 미디어. 노래방을 많이 다니시나 봅니다. 그 TJ 미디어는 그죠? 저도 그죠? 그 전부터 아마 회원님들도 보유하고 있는 분 있죠. 저도 보유하고 있고 혹시나 땅 팔면 급등할까봐 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 됐고, 또 어떤 음원에 대한 가치 이런 것 때문에 들고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배당도 한번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주더라고요. 한 5%대 이래 배당 받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죠? 이 태진 미디어 같은 스타일은 망할 회사는 아니죠. 대한민국에 술 먹는 사람들이 어느 날 노래방 다 끊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갑자기만 노래방이 2배, 3배 급증하지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무난하게 꾸준히 흘러가는 회사다 이래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뜬금없이 뭔 테슬라의 노래방 기계 탑재야?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어쨌거나 지금 주식은 아무 반응 없어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거래도 없고 아주 소강. 근데 찾아보니까 예전에 테슬라에서 부품 담당한 직원이었는데, 우리 흔히 그죠? 인터넷상에서 어떤 이슈 메이커라 해야 되나?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어떤 사이트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테슬라 그 일정을 보면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한 8월경에, 8월 8일인가? 그때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해서 발표회를 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때 노래방 기계를 탑재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가 떠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회사에서 무슨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어찌 보면 어떤 주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인플루언서인데, 이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그런데 만일 그게 가능하면, 그죠? 엄청난 이슈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사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데, 국중가무, 그죠?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 이 노래방 기계 탑재 약간 쇼킹하긴 해요. 테슬라의 차에 전부 하나씩 장착되면, 그죠? 엄청난 돈을 벌 거야. 근데 여기에서 또 두 번째 질문 하신 거 있죠? 노래방 기계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노래방 기계야 그냥 쉽죠? 요즘 스마트폰 어플도 막 넘쳐나는 세상인데, 노래방 기계를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래요. 노래방 기계보다 기계는 만들기 쉬우나 그 기계 안에 들어갈 음원이 중요한 거죠. 그 음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를 설치했는데 안에 들을 노래가 하나도 없다. 곡을 부르고 싶은데 번호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노래방 기계를 만들기 쉬우나 어떤 진짜로 장착을 하려면 음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 그죠? 세계 탑 클래스 아닐까? 태진 미디어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미래 영역이지만 태진 미디어의 이 음원의 가치는 얼마를 평가해 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무도 거론을 안 하는데, 어쨌든 질문을 하셨길래 저도 그거를 들으면서 약간 쇼킹했어요. 와, 이게 만약 진짜 그래 되면, 와, 이거 재밌겠는데? 그래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 그죠? 우리는 지금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추미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사도 뭐도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인플루언서의 어떤 말 한마디일 뿐이니까, 굳이 여기에 비중을 많이 실으면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탈출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소액으로 그냥 한번 사놓고 혹시나 하고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이슈가 빵 터져 나오면 바로 급등 나오니까.
아니면 중간에 뭐 땅 팔았다는 기사가 나올는지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죠. 어쨌거나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질문의 핵심은 그거죠. 질문의 핵심은 테슬라 노래방 기계 장착된다 하면 뭐 TJ 미디어 얘밖에 생각 안 난다 이래 생각하고요. 만일 뭐 미보유라 하면 소량 지금 위치 가격이면요 그냥 한 적당히 소량 사놓고 기다려 보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 같아요. 나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 대신 거래가 자꾸 지겨우니까 하려고 하면 아주 소량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그죠 전반적으로 지금 장은 그래요. 일희일비하죠.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미국의 어떤 연준 인사들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걸 싫어한다. 누군가는 엄마 역할, 누군가는 아빠 역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과열되는 것도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급속도로 냉각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실어주고 또 한쪽에서는 그 어떤 인플레이션 확산에 대한 경고를 계속 또 남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 욱 오르고 또 금리 인상 위험해가 또 확 빠지고 그거에 반대라는 거죠. 잘못해서 엇박자 나면 손실이 엄청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 기사의 성격은 이렇다. 그래 그 정도는만 이해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누가 한마디 했다 해서 와 걔가 고점에 따라붙고 그 시장이 계속 오를 거야 이거는 아니다 이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어떤 그죠 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증시는 뭐 PBR 1.0의 한계다 또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코스피로 따져서 PBR 한 1.0이면 대충 한 2,700포인트?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 한계다,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결국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이 꼬여 있는데 계속 공모주가 등록되고 그 공모주를 이용해서 기관들은 도박판을 만들고 개인들이 계속 말려들다 보니까 시중 자금은 점점 말라가고 그거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 돼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랬죠. 한 50%, 뭐 60% 들고 있으면서 쉴 때는 딱 쉬고 기다릴 땐 기다려주고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겠다 싶으면 그때 조금씩 투입해 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월척을 노리는 장이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액으로 여러 종목을 분산을 하는 게 지금은 훨씬 유리한 장이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어쨌든 또 오늘 목요일이 끝났고 내일은 금요일, 그죠? 금요일 또 한 주 마감이죠.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겠죠. 야, 오늘은 금요일 장세니까 매수를 서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계속 그걸 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인위적으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장을 보는 거예요. 외인들이 포지션이 어땠는지, 뭐 기관이야 요즘은 그냥 무시해요. 그지는 안 봐요. 외인들의 포지션, 또 선물 어떤 포지션 동향,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신규 공모주가 등록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미국이나 어떤 주변 큰 이슈 같은 게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여건을 쭉 훑어보면서 그냥 대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때. 지금은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 어쨌거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